오늘 둘러볼 현장으로 왔다. 이 동상 주인공 카를은 1316년 5월 14일 프라하에서 출생해 1323년 프랑스로 가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의 누이 블랑슈와 결혼했으며 파리에서 클레멘스 6세를 비롯한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1330년 아버지에 의해 룩셈부르크로 불려가 1331년 아버지가 획득한 북부 이탈리아 영토 행정을 맡았으며 2년 뒤 아버지로부터 보헤미아 총사령관을 임명받고 1341년 보헤미아 왕국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1346년 왕위에 올랐던 그는 재위 시절 신성 로마 제국 법령 일종인 금인칙서를 공표했고 예술, 과학에 관심이 컸던 그가 특히 프라하를 많이 후원했으며 외교에 뛰어난 군주로 재위 때 프라하가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카를은 그의 자서전에서 저당 잡힌 왕실과 성, 도시, 저택을 되찾고 군을 양성하여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세력을 키운 귀족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어려웠던 점을 회상하기도 했다. 카를 그의 소원은 맏아들 벤첼에게 왕위를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었는데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아들 벤첼을 독일 왕으로 앉히고 1378년 11월 29일 프라하에서 생을 마친 카를은 장크트 비투스 성당에 묻혔다. 그의 동상 우측에 보이는 카를교, 이 다리는 구 시가지와 말라스트라나를 이어주는 다리다. 체코에서 처음 만들어진 석조교로 불타바 강 다리 중 유일하게 보행자 전용으로 길이는 약 520m, 폭은 약 10m, 30개의 성상들이 좌우 난간에 각각 마주서 있다. 불타바 강에 처음 생긴 다리는 10세기경 만든 나무다리였는데 12세기에 대홍수로 쓸려가고 12세기 중반에 다시 만든 유디스교로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만들어진 돌다리였지만 200년 후인 1342년 겨울 얼음으로 인해 또다시 무너지고 1357년 카를 4세가 성비트 성당을 건축했던 건축가에게 이 다리 공사를 맡겼고 그는 겨울에 얼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리 밑을 거대한 교각으로 받치고 달리할 노란자를 섞어 돌과 돌 사이를 접착시키는 공법으로 1407년 강하고 튼튼한 이 다리 카를교를 완공했다. 다리는 말라스트라나 쪽과 구시가지 쪽 양끝에 고딕 양식의 교탑이 서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카를교에 세워진 성상들은 대부분 복제품인데 세월이 흘러 복제품도 원본처럼 보이며 원본은 국립박물관과 비셰흐라드에 보관 중이란다. 이 다리는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초상화와 캐리커처를 그리는 화가들과 노점상의 각종 기념품들이 눈을 사로잡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버스킹 음악 소리가 걸음을 멈추게 하며 특히 야한 네포무츠키 성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붐빈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야한 네포무츠키 성상은 체코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톨릭 성인으로 카를교 위의 성상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유일하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성상이다. 당시 현직 신부였던 네포무크는 보헤미아 작은 도시에서 1349년에서 134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1380년 성비트 성당의 재단 성직자를 지낸 뒤 프라하 카를 대학에서 공부하다 교회법을 공부하기 위해 1383년부터 1387년까지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으로 가 사제서품을 받고 보헤미아로 돌아와 1389년 프라하 대주교 대리를 거친 후 1390년 성하별 교회의 본당 신부가 되었다. 3년 뒤인 1393년 프라하 대교구장 요한 젠슈타인 대주교의 총대리로 임명되지만 같은 해 3월 20일 왕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 끝에 이 불타바강 카를교에서 순교하였다. 순교 내용을 살펴보면 바칠라프 4세 왕은 전쟁으로 성을 자주 비웠는데 이때 호위병과 눈이 맞아 임신하게 된 왕비가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고 그 사실을 안 바칠라프 4세가 신부를 추궁하여 왕비의 고해성사 내용을 밝히려 했지만 신부는 왕의 요구를 거부하며 성스러운 고해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모처럼 명하신 것을 순종치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숨기자 왕은 신부의 혀를 자르고 몸에 돌을 매달아 강에 버리라 했고, 이렇게 순교한 어느 날 불타바 강 위로 5개의 별이 뜨고 그 별들이 떠있는 곳에 시신이 떠올라 신부 시신을 성당에 안치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그를 숭배하게 되었고 1729년 얀 신부는 성인으로 추대되었단다. 다리를 지키는 수호 성인이 되어 카를교 위 30개의 성상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성상이며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곳이다. 석상 17번과 19번 사이에 네포무츠키 성인이 십자가를 들고 머리 위에 별이 뜬 모습으로 누워있는 이곳이 바로 순교했던 자리다. 지금 저 부분과 성의 동상 아래 왼쪽 고해성사 장면과 오른쪽 저 순교 부분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 이곳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만졌는지 모두 광이 난다. 그리하여 네포무크 요한은 고해성사의 비밀을 준수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최초 순교자로 알려졌으나 이 부분은 또 다른 설이 있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건 이곳에서는 대단히 추앙받는 성인으로 곳곳에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이제 화약탑으로 올라가 보자. 이곳 역시 나선행 계단을 한참 오르면 꼭대기 전망대에 다다른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너무나 아름답다. 지난번 시계탑 전망대에서 봤듯이 이것도 어디를 봐도 그림보다 화려하다. 화약탑은 1475년 블라디슬라프 2세가 초석을 놓고 카르교 탑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구시가지를 지키는 13개의 성문 중 하나였기 때문에 프라하 시내에 있는 이와 비슷한 건물들이 많다. 화약탑은 아르노보 양식의 시민회관과 나란히 서 있으며 이곳이 체코 왕들의 대관식 행렬이 지나가던 왕의 길인 칠레트나 거리 시작점이다. 이 탑은 17세기 초 연금술사들의 연구실 겸 화약창고로 사용되면서 화약탑으로 불렸고 18세기 중반 프러시아 전쟁 때 심하게 파괴되었지만 1876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민회관은 메스타나홀에서 매년 5월 나의 조국이 연주되면서 프라하의 봄 음악축제가 시작되는데 이 건물은 19세기와 20세기의 혼합 아르노브 양식으로 외관은 카를 슈필 아르의 프라하 경매라는 반원형의 모자이크가 그 화려함을 더하며 내부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초기 건축 모습대로 영업 중이다. 원래는 왕들이 거주하던 궁이었지만 왕들은 프라하 성으로 이주하고 17세기 후반 대화재로 무너진 후 1903년 체코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1912년 재건했단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이곳이 체코를 대표하는 아르노브 양식답게 1300석의 스메타나홀과 어우러진 내부는 알폰스 모하의 그림과 함께 멋진 예술품들이 장식하고 있다. 프라하에는 여러 곳의 전망대가 있다. 지난번 소개한 천문 시계탑 전망대와 여기 카를교 전망대, 페트리진 전망대, 그리고 성비트 대성당 전망대 등이 있는데 지금 보는 이 성비트 대성당 사진이 한컷에 다 담을 수 없어 해상도를 최대한 높여 상, 중, 하 3컷을 찍어 몇 시간 걸쳐 편집한 사진이다. 이곳은 프라하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곳으로 고생을 감안해야 한다. 성당 남쪽에 있는 탑을 287개의 좁은 나선행 계단을 끝까지 걸어 올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어렵게 오른 만큼 바라보는 전망은 최고다. 이전에는 입장료를 내야 했지만 2007년부터 성비트 대성당과 함께 무료 입장으로 바뀌었으니 힘들더라도 꼭 올라가 보도록 추천하는 바이다.